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사설인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차이나 머니의 공습, 기술 유출, 부동산 투기 방지책 서둘러야 된다.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중국의 차이나 머니, 중국의 공습으로 필리핀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홍콩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중국의 하나의 산동성처럼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이나 머니가 대한민국을 강탈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사설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요. 지난해 6월 기준, 작년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중국이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이 35조입니다. 중국이 국내 주식에 35조를 투자해서 그 전해 2022년 말 그 전에 21조였거든요. 21조. 그 전해 대비 19.2% 증가했는데요. 19.2%.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주가가 좀 뛰고 있잖아. 기업들 목을 비트니까 상법 개정이나.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투자가 옛날에는 1년에 한 3%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19.2%. 그래서 작년에 35조인데 올해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통계가 안 나오지만 더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 중국이 국내 직접 투자했죠. 직접 투자가 124억 3천만 달러입니다. 와, 작년에 중국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게 124억 3천만 달러로 94%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외국 중에 3위입니다. 직접 투자가 94% 늘어가지고 이게 전체 외국인, 미국, 일본, 여기 다음에 3위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근데 더 심한 게요. 이건 진짜 황당해요. 부동산 투자가, 사실 나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서울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중에 47%. 최근 5년간 국내 부동산 중에 47%가 바로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왜 중국하고 우리는 적대국이에요. 아주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든지 대충돌이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또 이게 변화가 무상한,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은요, 국제 규범, 어떻게 국제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옛날에 사드 설치할 때 롯데나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잖아요. 따라서 중국 국내에 또 정변이 일어나면요, 또 이게 싹 철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싹 철수할 수가 있어요. 저 한국 자본 다 빼. 전부 다 공산당 지시에 따른 자본이기 때문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요, 우리 경제 치명타가 오는 이런 게 심각한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히 노잖아. 그거 보세요. 왜 직접 투자하느냐. 그거 노잖아요. 바로 중국이 직접 투자가 가장 문제가요, 기술 유출하고 정보 보안이다. 이렇게 노지 않습니까? 사설에도. 즉, 중국의 기술 유출과 보안, 중국의 국내,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직접 투자 많이 한다 했잖아요. 124억 달러. 그 중에 80%가 전기전자고 배터리입니다. 절반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직접 투자 중에 80% 이상이 전기전자, 거기에 배터리, 특히 그 중에 절반이 또 배터리다.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가 제일 큰 세계적 1위 기업이 CATL 아닙니까? CATL.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배터리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여기 SK온, 또 여기 삼성 SDI 이런 큰 게 3대 회사가 있잖아요. 이런데 기술을 몰래 보안이나 특히 장비업체나 소재업체 전부 보안과 기술이 다 빼간다는 거지. 줄줄이 빼간다는 거지. 근데 다
다 너마다 잡힌 것도 많잖아요. 근데 잡기는 잡아. 잡았는데 처벌을 못해. 왜? 가볍게밖에 못해. 이게 간첩죄가 이런 놈들 무기징역 때리고 뭐 15년, 20년 때려야 되잖아. 근데 그냥 우리 뭐 기업에 그냥 일반 영업 비밀 침해해봤자 진작 뭐 한 2, 3년 때리나? 국가기밀 누설해봤자 2, 3년 때리나? 근데 간첩죄라면 진작 15년, 20년 무기징역 때리는데 중국은 아무거나 빼가도 간첩이 아니야. 왜? 간첩죄가 북한에 대만 해당되거든. 적국.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된다. 오죽하면 이 간첩죄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안 하잖아. 왜 안 해? 뭐 왜 안 하겠어? 중국 시황제 눈치 봐가 중국 눈치 보니까 시황제. 중국 놈을 간첩으로 잡아? 그럼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중국이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좌파 정권이 못하잖아. 간첩죄라도 이재명이는 뭐라 하냐? 아이 쉐쉐 고맙습니다. 왜? 조금만 빼가서 더 많이 기밀 빼갈 수 있는데 조금만 빼가 고맙습니다. 쉐쉐. 이게 이재명이 아니야. 이래도 되겠느냐고요. 지금 심각한 이 문제다.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제가 부동산이 거의 5년 동안 모든 외국 부동산이 절반이 중국이다. 47%. 근데 요놈들이 미국에도 군사기지 근처마다 땅을 사. 와, 농사를 짓는데 군사기지 근처마다 지어. 바로 이게 정보 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래. 군사시설 근처에가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명동이나 이태원에 진짜 요지에 사거나 그것도 이게 정보 수집. 이태원에 대통령실이 있으면 거기에 땅을 사서 또 그 위에 시설을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빼가는 이런 짓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중국의 부동산이 경우에 따라서 그 북한하고 충돌할 때는 우리나라 내의 어떤 내부의 적의 거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심각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중국이 참전 안 하면 중국 땅을 뺏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북한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중국하고 북한은 혈맹이니까 심각하잖아. 거기다가 이게 그 논에 이놈들이 아파트를 쇼핑을 해가지고 집값을 제가 그랬잖아. 1억씩 20명이 모아가 개를 모아가 성동구에 아파트를 사고 이 거래 중에 중국 투기 자본이 들어가 완전히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아버리는 이런 게 주식 쇼핑까지 하고 있는 심각한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차이나머니 이거 우리 좋아할 거 아닙니다. 결정될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규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미국이 왜 중국인이 미국의 농지 못 사게 왜 법 만들어 제가 방송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바로 이게 노잖아요. 저는 이것도 규제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상호 형평성이잖아요. 상호 형평성. 중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중국 가면요, 땅은 못 사지. 공산주의니까 당연히. 중국 가면 이게 부동산 건물만 사요. 땅은 몇십 년 쓰다가 반환해. 땅은 못 사. 땅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 중국은 소유권은 건물 소유권만 되고 토지 소유권이 안 되잖아. 토지는 사용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 놈들, 야, 너가 사용하다가 임마, 야, 사용하다가 뭘 땅을 영구히 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 중국이 그래 하니까. 상호주의잖아, 상호주의. 거기다가요, 필요 없는데 땅을 산다. 이거 규제해야 됩니다. 왜 사? 너게 왜 살라는데 아파트? 너 우리나라하고 살 거야? 너 우리나라 이민 올 거야?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게 뭐 국내 거주나 전입 의무 이걸 이렇게 부과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 진짜 거주할 거야? 전입했냐? 확인하면 아니면 이게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매입 허가제. 외국 놈들이 땅 살 때, 특히 중국 놈 땅 살 때 사전 매입 허가를 받아. 왜 사는 건데 너 한국에 이민 와? 너 이게 뭐 때문에 사는데 투기하려고 사? 이러면 금지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력한 규제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상호주의에도 맞고 우리가 진짜 비상사태일 때 중국이 북한이 엄청나게 기지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많은 기술과 또 비밀을 유출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영할 게 아니고 적절한 규제, 특히 기술 유출, 부동산은 투기 방지책은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안 되면 이재명의 쇄쇄 외교로 계속하면 중국이 완전히 홍콩을 넘어서 하나의 중국 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떨어질 수 있다. 심각한 제가 경고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